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의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학생이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은 현재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국가예요.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까지 부재 중인데 이런 불안한 국가가 무슨 발전이 가능하고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중국과 일본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니까요. 강의장의 모든 학생들은 술렁거렸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학생은 이리도 한국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아우렐리우스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하버드의 큰 강의실에 처음 들어섰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강의실 문을 열면서 가슴이 엄청 두근거렸고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강연 주제가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당일 뉴스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듣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한국은 그냥 혼란스럽고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게 없는 나라일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중 일본 친구가 우리 같은 학생들이 굳이 한국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라며 비판이 오갔어요. 그러던 중 강의실 앞쪽으로 조너선 리드 교수님께서 큰 미소를 지으시며 걸어오셨어요. 박사님은 친절하시고 똑똑하시기로 유명하셨는데 제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의심은 잠시 잊을 정도로 따뜻한 미소와 당당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놀라운 면모를 직접 체험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라고 힘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은 전부 의아해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큰 스크린에 화려한 사진들과 간단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도표들을 차례로 띄워주셨어요. 그리고는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마치 차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심장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저는 스크린에 반짝이는 배터리 이미지와 빠르게 달리는 전기차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처럼 작은 배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이어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 특별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LG, 삼성 등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의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하며 이 놀라운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스크린을 두드려 차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강의실에서 동료 학생들과 짧은 토론이 벌어졌어요. 몇몇 친구들은 정말 대단하다 하며 감탄했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나라라면 분명 무언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 한켠에서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정치가 엉망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교수님께서 강단을 바라보며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외면상 보이는 정치나 경제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놀라운 기술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말씀이 강의실을 파고들었고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집중하며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은 별로라는 생각이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제 생각이 뒤바뀌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기업들이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실 때마다 강의실 안에는 점점 더 열띤 토론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정말인가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머릿속에서 만약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면 우리 각자도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쩍 스쳤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서 강한 동기부여와 도전 의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온 만큼 제 조상들도 어려움 속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왔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저도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첫 부분이 끝날 무렵 저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화려한 이미지와 감동적인 이야기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었던 한국은 그냥 혼란스럽고 작은 나라라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진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교수님의 열정 넘치는 말씀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질문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운다면 세상엔 놀라운 발견이 가득하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항상 주의 깊게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남을 판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업은 다시 시작이 되었고 교수님께서는 이 배터리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며 안전하다고 설명하시면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구를 구하는 역할도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번 전기차를 볼 때마다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림이 살짝 있었지만 손을 들고 질문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배터리가 차를 더 빠르게 하거나 오래가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리드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가볍지만 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잘 작동하고 전기 문제로부터 차를 안전하게 지켜준답니다. 저는 배터리가 마치 차 속에 숨겨진 작지만 강력한 엔진 같다고 상상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배터리를 사람의 심장에 비유하면서 에너지를 펌핑하여 차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하셔서 이해하기가 정말 쉬웠어요. 그 사이 제 주변의 친구들도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배터리들이 한국에서 나온 영리한 아이디어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배터리를 발명하고 개선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한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차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새로운 사실에 대해 서로 짧게 토론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조용했던 분위기도 활기찬 대화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리드 교수님의 수업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생각과 편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에 놀랐어요. 작지만 강력한 배터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가진 고급 기술과 창의력 그리고 놀라운 혁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리드 교수님께서 배터리에서 더 작지만 강력한 반도체로 주제를 바꾸셨는데 처음에는 반도체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곧 반도체가 우리 컴퓨터, 휴대폰, 전기차를 움직이는 작고도 강력한 슈퍼칩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리드 교수님께서는 밝은 반도체 칩 이미지와 수많은 기계들이 줄지어 있는 공장 사진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반도체는 많은 전자기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의 휴대폰이 켜지고 컴퓨터가 생각하며 심지어 자동차도 똑똑해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슬라이드에는 거대한 공장의 사진이 등장했어요. 깨끗한 거대한 공간에 반짝이는 기계들과 로봇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드 박사님께서는 이런 공장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라고 하시며 저는 하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각 칩을 꼼꼼하게 검사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다른 나라 제품보다 특별한가요? 그러자 리드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좋은 질문이에요. 아우렐리우스, 한국 반도체는 품질과 신뢰성이 뛰어나요. 빠르게 작동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대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작은 칩이 마치 강력하면서도 똑똑한 미니 두뇌처럼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어도 컴퓨터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다고 상상했어요. 수업 도중 리드 교수님께서 짧은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영상에서는 로봇과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영상 속에서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칩들을 클로즈업으로 보았고 이것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또한 통계와 그래프도 보여주었는데 리드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많은 나라들이 칩 부족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 기업들이 꾸준히 세계에 칩을 공급했어요. 그 덕분에 많은 공장과 사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움과 함께 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제 좌석에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는데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독일 친구 요한이 조용히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친구인 미국 출신 에밀리도 한국이 이렇게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발하게 토론했습니다. 리드 교수님께서는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이나 휴대폰이 칩 하나 없어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반도체가 매일 우리 기술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강의의 전개를 빠르게 진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반도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그 상상은 너무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칩들이 모든 것 안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리드 교수님께서 반도체 공장을 고급 주방에 비유하신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셰프들이 최고의 재료로 하나하나 요리를 준비하듯이 반도체 공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놀라운 도구를 사용해 강력하고 똑똑한 칩을 만들어내요. 마치 정성 들인 요리 한 접시를 맛보듯 이 칩들도 정밀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업의 이 부분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품었던 의심들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확실히 느꼈어요. 친구들과 처음에는 한국 반도체가 그저 평범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걸 보니 정말 놀라워요. 라며 의견을 나누었어요. 저는 이 수업 덕분에 한국이 단순히 배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력한 슈퍼칩을 만들어 전 세계의 디지털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기술과 혁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리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반도체의 놀라운 세계와 한국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이 작은 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한국은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은 혁신과 창의력으로 가득 찬 놀라운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중 리드 교수님께서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물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물은 생명이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간단한 도표와 함께 현대적인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쏟아지는 밝은 이미지들이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지 뭐라고 생각했지만 박사님께서 내용 전개를 빠르게 하시면서 이 물이 왜 특별한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는 모든 한 방울의 물까지도 여러 번 철저하게 검사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슬라이드에는 미래적인 느낌의 거대한 정수장 모습이 차례로 나왔는데 큰 탱크, 선명한 파란색 물, 그리고 각 방울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작은 모니터들이 보였어요. 마치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한국이 물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마치 첨단 기술이 접목된 공장처럼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어 교수님께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수업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교수님께서 의료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돌보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병원 대기 시간이 길고 비용이 높아 걱정하곤 하는데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스크린에는 정돈된 복도와 미소 짓는 의사,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이 등장하는 한국 병원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방문하기 즐거운 곳처럼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의료가 빠르고 저렴하며 돌봄이 철저합니다. 아프더라도 큰 병원비나 긴 대기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고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매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옆자리의 프랑스 친구인 피에르가 그런데 다른 나라 병원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비용만 높죠? 라고 물었을 때 피에르와 미국 친구인 제니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니는 한국처럼 기술을 도입하면 큰 차이가 날 텐데요. 라고 말하며 칭찬했고 피에르는 우리나라도 개선해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 놀랍군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병원에서는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각 환자가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나 때때로 의사와 간호사들을 도와주는 로봇까지 등장하는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한 친구인 독일 출신 루카스가 진짜 로봇이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요? 라고 놀라워하며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고 교수님께서 네,
최신 기술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게 답해 주셨어요. 강혜중 교수님께서는 수돗물과 의료 서비스가 단순히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깨끗한 물과 신속한 의료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 내용에 빠르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친구들이 서로 우리는 아직도 오랜 대기 시간에 시달리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를까요? 라고 토론하면서 결국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과 의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한국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첨단 기술 도입 사례들이 연속적으로 소개되었어요. 한 장의 슬라이드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졌고 각국의 친구들이 서로 비교하며 정말 효율적이에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박사님께서는 한국은 단순히 물과 의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때 저는 모든 정보가 빠르게 전개되는 것에 압도되면서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 중 하나임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군요. 라고 이야기 나눴어요. 피에로와 제니, 루카스 모두 서로의 의견에 찬사를 보내며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하는데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물과 의료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통해 한 나라의 기본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매일 사용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던 두 가지, 즉 인터넷과 열차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자마자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빠른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현대적 열차가 반짝이는 선로 위를 질주하는 밝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그때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설렘과 동시에 흥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리드 교수님께서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빨라서 영상 시청이나 게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지연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세계 최고 중 하나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빠르게 온라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 인터넷 속도를 비교한 다채로운 그래프가 나타났고 한국이 확실히 제일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기기가 끊김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가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인터넷 속도를 구현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리드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최첨단 광섬유 케이블과 현대적인 기둥들을 전국에 걸쳐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케이블은 작은 마을이나 시골 지역까지 연결되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전국 구석구석을 이어주고 있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앉은 미국 친구 제니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라고 의견을 내며 다른 친구들도 정말 대단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네트워크를 상상도 못하겠어요. 라고 서로 말하며 활발하게 토론했어요. 그 후 리드 교수님께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바로 초고속 열차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KTX라는 이름의 고속 열차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열차는 날렵하고 강력해 보였고 햇빛 아래 반짝이는 차체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열차들은 빠를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높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열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제 마음을 한껏 설레게 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리드 교수님께서는 첨단 기술로 열차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열차는 중앙 제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 정시 운행을 보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큰 화면에 나타난 제어실 영상 여러 대의 모니터와 엔지니어들이 열차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강의실 스피커를 통해 한 열차가 역을 빠르게 통과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외부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때 손을 들고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리드 교수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열차에는 센서와 안전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운전사와 제어실에 알림을 보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뿐 아니라
제 옆 친구인 프랑스 친구 피에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 모범이네요. 라며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인터넷과 초고속 열차가 단순한 최신 편의시설을 넘어 한국의 근면과 혁신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리드 교수님의 명료하고 친근한 말씀과 생동감 있는 이미지들이 저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서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빠른 인터넷과 열차가 있다면 좋겠어요. 라며 비판과 칭찬을 번갈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빠른 인터넷을 쓰면서 끊김없이 학습하고 초고속 열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먼 도시로 단숨에 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저는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속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모두의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작아 보이지만 그 혁신과 진보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는 리드 교수님의 말씀에 저와 친구들 모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떠나면서 저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과 열차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어요. 친구들과 각국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결국에는 서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칭찬하는 대화가 오갔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혁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는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저에게 혁신과 진보가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고, 특히 한국처럼 작아 보이는 나라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의 훌륭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처럼 놀라운 기술과 발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수업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드 박사님께서 강의실 앞에 서시고 자, 이제 모든 것을 한데 모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지금까지 배운 놀라운 사실들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의심이 많았었는데 작은 나라일 뿐이고 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번의 수업을 거치면서 모든 게 빠르게 달라졌어요. 이제 한국이 단순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굉장한 성취로 바꾸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리드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한 아이디어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라고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을 번잡한 도시와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창의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나라로 그렸어요. 이 모든 내용이 빠르게 전개되며 수업 시간 내내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서로 우리나라는 아직 문제투성이인데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때로는 비판도 하고 결국 한국의 우수성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기억나시죠? 처음 수업에서 제가 친구들에게 한국은 문제가 많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낮게 속삭였던 그때를요. 그런데 이제는 배터리, 반도체, 수돗물, 의료,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초고속 열차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하나 제 의심을 쓸어버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처음엔 한국을 왜 그렇게 깎아봤냐, 이제 보니 엄청난 발전을 이뤘군요. 라는 대화가 오가며 서로 칭찬하고 비판하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리드 교수님께서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몇 개의 부정적인 뉴스에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이 빠르게 제 생각을 정리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또는 한국처럼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란 의견이 오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박사님께서는 오래전 한국이 얼마나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한때는 모든 것이 어둡고 어려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산업을 키워온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점차 밝은 불꽃으로 자라나 주위 모두를 따뜻하게 했다는 이야기. 그 극적이고 희망찬 이야기가 우리의 눈앞에 빠르게 펼쳐졌어요.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한국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며 서로 칭찬하고
때로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쉽게 발전하지 못할까요? 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때 스스로 저도 이런 이야기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업을 통해 한 나라의 발전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놀랍도록 많은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민첩한 혁신 덕분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빠르게 전개되며 각국의 친구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한국의 성공을 칭찬하게 되었어요. 리드 교수님께서 혁신은 간단한 아이디어와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에도 그 아이디어를 따라갈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씀처럼 변화는 가능하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초기의 편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배워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밝고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협력과 용기, 그리고 열린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의 비밀이 단순한 첨단 기기나 빠른 열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크게 꾸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자랑스럽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진실을 찾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때로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비판하던 친구들도 한국을 주목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느껴질 만큼 가슴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